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무지에서 작은 나달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다.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대한민국 한가하지 않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제도. 예, 들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네. 올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서울 지역 대상으로 시범 고용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사 도우미, 가사 근로자, 이 부분은 이제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그 비공식 영역이었다가. 예,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예. 않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됐고. 맞습니다. 법이 시행된 게 작년 6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네. 법이 시행되고서 뭐 어느 정도 좀 되면서 문제점이 뭐고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과연 이 이용자들이 네. 가사도우미,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그런 가사도우미를 원하고 있느냐. 네. 특히 30대 이 여성들이 그런 걸 맞벌이 부부 여성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느냐.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이런 게 없이 정치권에서 그냥 막 터치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해보고 수요조사를 파악하겠다. 이게 완전 거꾸로잖아요. 수요가 있고 그렇죠.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는 건데 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출생 대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노동 대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출생 대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위 필리핀 예. 영어도 하고 뭐 인증 기관도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온다는 건데 이게 저출생 대책이 됩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히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오랫동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거나 낮아졌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연관성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조사거든요. 그 결과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외국 사례가 거기만 있는데 왜 거기서 안 배우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모르겠고요. 그 갑자기 뚱딴지 너무 엉뚱하게 이게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 서비스원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대폭 축소를 해서 100억 원인가 예산 줄였죠. 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게 폐지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서 인증기관이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걸 서비스하고 연결시킬 것인지도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내놓는 게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나온 거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1억 5천까지 예. 그 합계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세해주겠다. 근데 그게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저출생 대책이 되나?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일단 맞벌이 부부들이 충분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임금 노동자 군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도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없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낳고 키울 수가 없는 조건이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어린이 양육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출산이 오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계속 말해왔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찾아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범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건 1억 5천밖에 안 돼요. 초기에 무슨 뭐 숙소하고 약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저소득층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가구에게까지는 직접 도움이 안 가고 실제로 고용 비용은 전부 다 고용한 사람이 내야 돼요. 그렇죠. 1억 5천으로 저출생 대책 엄청 생색낼 수 있는 방안 아닌가. 1억 5천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1억 5천 쓰면서 황무지에서 작은 나달을 찾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그 가사 돌봄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한국인 가사 노동자 감소될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사 돌봄 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가사 돌봄 유니온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저희는 가사 돌봄, 아이 돌봄을 중심으로 가정 방문 돌봄 노동자들이 모여서요. 지난해 5월 28일에 설립한 따끈따끈한 노조입니다. 아, 노동조합이시구나. 따끈따끈. 예, 예. 따끈따끈. 예, 예. 자,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하려는 이유가 한국인 가사 노동자 수가 감소 추세다. 그리고 고령화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가사 노동자 숫자 줄고 너무 고령화돼 있고 그렇습니까? 글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고령자들의 주요한 일자리인데 왜 이렇게 줄기도 하고 뭐 불안정할까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아, 실제로는 그 통계상으로나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 조금씩 줄거나 들쑥날쑥하다. 이동이 네. 되게 심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그거의 이유는 딱 두 가지죠. 10년 내내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왔어요. 네. 하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 인식이 낮으니까 아,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안일을 해주냐라든가 왜 남의 집 애를 봐 이런 거. 그래서 다들 말로는 되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혹은 우리 자녀가 내 친구가 하면 이거를 인정하겠느냐 할 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고래 쪽에 예, 예. 식모살이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낙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아, 예. 아,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준에 예, 예.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아직까지 청소 노동자들이라든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하대하는 게 있듯이 여기는 네, 굉장히 네, 그게 네. 심하고요. 네. 또 하나는 5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맨날 최저임금이고 아무도 그 급여가 올라가질 않잖아요. 아, 장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래가. 예. 예, 전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나가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니어 일자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또 들어왔다 또 나가고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지요. 한국 그 정부가 이 정책 추진하면서 그 전문가 의견이나 또는 우리 최영미 위원장 같이 가사 돌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좀 듣기는 했습니까? 글쎄 뭐 비공식적인 거는 모르겠고요. 공개적인 거는 뭐 공청회하고 간담회 한번 딱 두 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는 도대체 지난해 9월에 오세훈 시장이 깜짝 발언을 하고 네네. 올해 윤 대통령께서 호통을 쳐갖고 빨리 하라고 네. 이렇게 추진되는 거에서 저도 항상 문제 제기를 해요. 도대체 어느 가정에 누가 또 어느 기업에서 이런 거를 요구하냐. 그리고 올해 안 하면은 죽을 것 같다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냐. 차라리 이럴 시간에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니어 일자리나 이런 돌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정부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 어쨌든 시범 사업이 됐든 이 추세를 보면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밀어붙일 기세예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 실행되면 우리 가사 돌봄 유니온에 계신 조합원들이나 또는 뭐 비조합원 가사 노동자들 돌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작년에 10년 동안의 그 싸움 속에서 가사 근로자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직업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네. 이게 시행된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네. 그러기 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은 현재 아까 얘기한 굉장히 낮은 인식, 승진도 안 되고 경력 전망이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네. 이걸 전혀 그 해결할 수가 없겠죠. 네. 똑같이 오히려 인권 문제도 같이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들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나 일하는 거 아니냐. 네. 좀 더 싼 임금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가사 서비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제일 핵심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대한 게 오히려 상대의 같이 벌어야되는 그래서 지금의 기울어진 지평이 계속된다. 이건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가사 도우미를 들여오는 이유가 싼 임금.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도 너무 많다. 이 사람들한테 주기에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OECD 국가고 그 국격을 항상 예시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벌써 50년 전에 홍콩과 싱가포르 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엔 최저임금 제도도 없었을 당시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지금의 국제노동규율이라는 게 이미 그 공정한 대우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서비스 질도 좋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딴 것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안 돼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그쪽이 더 높다고 그래서 후려쳐갖고 가격을 주면은 누가 일하러 갈 것인가.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황당한가. 음. 전 이거를 갖다 생각해야 되고요. 과연 우리 아이를 돌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정생활을 돌보는 일이 그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 분이 안 되는가. 그랬을 때 이게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퇴직자들 베이비붐 세대 네네. 지금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긴 하잖아요. 여기서.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 중요한 일자리로 이런 게 다시 확충될 수 있겠는가. 좀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가사 돌봄 이게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또 노인이나 아동의 돌봄이라고 하는 두 측면이 다 이게 연관돼 있을 텐데 요거 어떻게 뭐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제안을 좀 해주시죠. 일단 여태까지 논의된 예를 들어서 그 성평등한 근로 직장 문화라든가 육아휴직을 잘 쓰게 한다든가 네.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풀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는 일단 도움이 필요한 누구한테나 이런 가사 서비스가 제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국가는 돌봄 인력 양성 정책도 만들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아이 돌봄, 가사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이용자들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심하고서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일하는 분들한테는 국가가 우리한테 최저임금이나 어떤 직무훈련 그 이상의 임금까지도 승진까지 보장할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사돌봄 유니온 최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님은 국가와 사회, 뭐 기업이든 이 가사돌봄, 노인, 어린이, 아이에 대한 돌봄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나 여기는 각자 책임져라. 대신 싸게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요. 방향이 딱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갈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그냥 이게 도입이 됐을 경우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 값싼 노동력 중심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 하면은 예. 이게 이제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그렇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한국 거예요. 가사 노동자들도 임금이 또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빈곤이 뭐 이게 빈곤이 되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고 양극화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네. 이걸 더 어렵게 만들겠죠. 예. 더 심화시키겠죠. 네. 이런 결과까지 나올 건데 그리고 이게 그 고용허가제나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거기 네. 그 3대 원칙이 있거든요. 예, 이주 노동자들 고용허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가 보충성이거든요.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보충하는 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수요가 필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도입을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투명성이고 세 번째가 이제 차별금지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예, 세 가지 원칙. 예,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노동자들 이 저기가 지금 좀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필리핀 여성 가사 도우미를 갖다가 가사 노동자들을 갖다가 들여와야 된다.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거죠. 보충성 요건에도 안 맞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차별금지에도 걸릴 것 같은데. 예, 100만 원 뭐 이런 게 뭐 그것도 이제 거기에 몇 배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살아요. 필리핀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의 고물가의 그 필리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고물가의 사회 한국에서 살면서 이게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도 비싸고 최저임금은 주는데 숙소와 식비는 그렇죠. 노동자 자부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제공해 주면서 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권리 협약에도 또 가입해 있는 나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 우리 예산 예. 100억 삭감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삭감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한 60% 정도가 그 인건비거든요. 아, 가사 돌봄 노동자들한테 주는. 아니 가사 돌봄 뭐 여러 가지 돌봄 노동자들 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저거를 하는 게 사회 서비스원인데 이거를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해 버리니까 올해 하반기에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서울시 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7곳이 폐쇄될 거고 다른 여타 이제 센터가 5곳이 있는데 여기 또 폐쇄될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더 확대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는 막상 예산을 줄여서 폐쇄 위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되게 모순적인 거죠. 정부와 사회가 넓게 가사와 돌봄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해 대신 싼 노동력을 공급해 줄게. 그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사 노동자들이 알겠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못 쓰는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근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